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 국힘당 혁신위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13명인가요? 13명이나 되는 국힘당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들이 혁신이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혁신이란 말에 맞는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국힘당 혁신위원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박경중, 김경진, 오신환 이들 중에 그 누구도요 혁신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들이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혁신위원들도 이 사람이 과연 혁신이라는 거에 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얘는 또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국힘당 혁신위원이라는 사람들, 13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인요한이나 박성중 의원이나 김경진 전 의원이나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분들 경력사항을 쫙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한 대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상한 대목,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혁신위원 정선화 이상한 경력 사항입니다. 자,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자, 국힘당의 혁신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박성중 현직 국회의원이죠. 김경진 전 의원 광주 동구 출신 있죠. 오신환 서울 관악구 국회의원이었지만 지금은 전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등 총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이게 이렇게 쭉 있어. 자, 13명에 달하는 국힘당의 혁신위원이 있는데, 자, 이 13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겠죠. 박성중 의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13명의 혁신위원 중에서 유일한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사실 박성중 네가 이 혁신위원회 끌고 가 이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죠. 자, 그 다음에 김경진을 한번 볼까요? 김경진 검사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국힘당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죠.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꽤 힘있는 분이었어요. 장관을 하지 않겠느냐, 그 밖에 여러 실세 요직을 맡지 않겠느냐라고 전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세나 요직에 가진 않았고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도권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경진 전 의원이 동대문에서 당선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쨌거나 김경진, 윤석열의 가장 측근입니다. 친윤. 친윤 중에 친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성준과 이 김경진, 이 두 사람이서 국힘당의 이 혁신위원회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고, 그런 점으로 볼 때 국힘당 혁신위원은 사실상 차기 총선을 위해서 총선에 나가야 될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 치적 만들어주기, 경력 만들어주기용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여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 사람 빼고 나머지 박성준, 김경진, 오신환 빼고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죠? 정선화, 정혜용, 이소희, 이젠마, 임장미, 박소연, 최한나, 송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박우진. 들어보셨나요? 국힘당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뭔가 혁신해서 뭔가 선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이기기 위한 어떤 태세, 당의 체질 개선 이런 걸 하려고 만든 기관이죠. 근데 상당히 중책을 맡은 기관인데 그 기관의 위원이라는 사람들 쭉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누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앞에 세 사람은 누군지 알겠고 그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친윤입니다. 오신환 역시 원래는 그 유승민 계열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을 배신하고 친윤으로 돌아섰다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친윤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혁신위원회는 그냥 친윤 돌격대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친윤 돌격대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누군데? 얘들은 뭘까? 누군가가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경력을 쭉 봤습니다. 이렇대요. 뭐 정선화는 전주시 병 당협위원장 어쩌죠 그렇대. 근데 경력을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 자,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보통 앵커 하시던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시죠. 뭐 우리 뭐 고민정 의원도 있고 뭐 배현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정치권에 새로 진출하시려고 정치권 꿈나무 정도가 아닌가. 정치권 꿈나무니까 뭐 총선 앞두고 일종의 경력 쌓기용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박소연이라는 분, 서울대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의사이자 교수님이세요. 근데 보통 소아과 의사들이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그 선호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점에서 보통 그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이 그 진출을 하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옛날에 신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나영희 사건의 그 피해자를 실제로 치료했다라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겼었거든요. 아마 그런 분을 뭐 뺏기지 않았느냐, 뭐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정혜용 뭐 이런 분은 뭐 TK 쪽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뭐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런 분들 쭉 보니까 이분들은 결국에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한 자리 혹은 비례대표 한 자리 정도를 차지할 사람들이 아닌가. 그 이준석은 이 멤버를 보고 혁신위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기도 했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이 사람은 뭐 대구 MBC 앵커니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여기 계신 뭐 대구 경제부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분하고 비교할 때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당협 혁신위원회에 포함이 됐다. 글쎄 뭘로 이 사람이 포함된 거죠? 이 사람 과거 뭐 했기 때문에 뭘 경력으로 어떤 점이 크게 좋게 평가가 돼서 혁신위원이 됐을까? 전주니까 호남 쪽 배려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좀 살펴봤어요. 이분은 시의원에 출마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시의원 당선도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여하튼 전주에서 시의원으로 또는 시의원 후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주가 갑을병으로 이렇게 지역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전주병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이죠. 지역구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고 얼마 전에는 민생특별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민생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조수진이었어요. 조수진 의원. 그 조수진 의원과 함께 민생특별위원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전주 지역에서는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원 때 좀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렇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하면서도 지역에서는 그닥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하고 비슷해. 대구나 부산이나 당협위원장, 민주당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 지역 사람들 아세요? 지역 사람들 잘 몰라. 그죠? 국회의원이나 하고 또는 뭐 청와대의 무슨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지역에서 좀 알게 되지. 그 전까지는 지역에서 잘 몰라요. 그죠? 여튼. 그러니까 이 정선화라는 사람도 사실 지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생특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혁신위원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지역 그러니까 전주 쪽에서는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뒤져보니까 조수진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조수진 의원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좀 많이 나오고요. 중앙당에서 활동한 내용은 대부분 조수진 의원과 함께한 또는 조수진 의원이 주도하는 뭐 그런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계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이분 정말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사람이 당 혁신위원을 맡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발탁이라고 해도 너무 경력이 일천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준석이 박근혜한테 발탁이 될 때도 나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모든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뭐 그럴싸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발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몰라도 그래도 그럴싸한 경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분 정선화라는 분은 혹시 그럴싸한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시의원 출마 몇 번 하셨다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인재 육성을 하겠다 또는 호남권의 인재를 좀 확보하겠다. 그래서 사람 인물 키우기를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까 이분이 전주시 병 당협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주시 병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위원장 정도가 되십니다. 당협위원장. 예. 그런데 당협위원장으로 경력이 나와 있고 당연히 당협위원장인 줄 알았는데
자, 제가 조금 더 뒤져보니까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예. 자, 정선화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보도한 자료를 좀 일단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료는요, 소위 말하는 그 의료계 보건의료,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이 보는 의료 전문 신문이에요. 의학 전문 신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정선화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자,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동국대 경주 캠퍼스예요. 와이즈 캠퍼스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말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로 되어 있더군요. 당협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시래요. 그것도 의료계통, 보건의료계통의 교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여기 언론에서 소개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더 보실게요. 여성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 정선화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여기도 보시면 정선화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정선화 위원은 국민의힘 전주시 병당협위원장이면서 동시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예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면은 경주에 있잖아. 전주시 병당협위원장이면 전주잖아. 전주에서 경주까지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도 잘 없지 않나? 뭐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 전주를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와서 대전을 와서 대전에서 다시 전주를 내려가는 뭐 그런 코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글쎄, 뭐 여하튼 뭐 그렇다 치고요. 전주 당협위원장이라는데 학교는 직장은 또 경주에 있어요. 전주, 경주 그래요. 자, 재밌는 사실은요. 대구 쪽 신문에서는 이 사람이 대구 쪽 사람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신문,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이 도는 이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대구 매일신문이에요. 대구 쪽에서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근데 이 대구 쪽 신문에서는 이 사람이 영남권 인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호남권 인사라고 하고 있고요. 여성계에서는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보건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튼 뭐 그럴싸하지 뭐. 틀린 것만은 아니야.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의 경력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장면이 나와요. 제가 동국대 보건의료정보학과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동국대 보건의료정보학과의 교수님은 총 3분이 계시더군요. 자, 보시다시피 3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 정선화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언론에 공개되기로는 겸임 교수라고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는 그냥 교수님으로 돼 있네요. 뭐 학교 쪽에서 뭐 좀 좋게 봐줬나 보죠. 그렇다 쳐요. 정선화 교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정선화 교수님, 보건의료정보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세부 전공은 병원 조직 인사관리예요. 그러니까 병원 인사, 원무과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과목은 보건의료 조직관리, 원무 시스템 행정론. 그래, 원무과 이런 거 하시는 분이구나. 보건의료정보학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의사, 간호사 외에
이 그 병원 행정이나 인사 처리를 담당하는 병원의 행정 시스템을 담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성이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병원의 원무과 이런 쪽을 담당하시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인갑다. 자, 세부 전공은 병원 조직 인사관리, 보건의료 조직관리, 원무 시스템 행정론 이거예요. 일단 의사나 간호사, 약사는 아니에요. 병원 행정, 원무과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보학과겠지. 자, 그래서 조금 더 뒤져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건의료 정보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교수님의 학력 및 경력 사항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 학사 2010년 프랑스 에스모드 에콜 슈페리제 데 아트 에트 테크니크 드라 모드. 예. 자, 하여튼 프랑스에 있는 학교를 다녔대요. 전공은 패션 디자인. 어라? 전공이 석사는 지방자치, 학사는 패션 디자인? 그런데 지금은 뭐? 병원 원무과? 병원 조직 인사관리? 병원 조직 인사관리하고 지방자치하고 관련 있나요? 아니면 패션 디자인하고 관련 있나요? 이거 뭐야 이거? 왜 따로 놀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학교는, 그러니까 학부는 뭐 국문과를 다녔는데 석사는 공대를 다녔어.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악 교수님을 하시는 거야. 이게 과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국문과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교수님은 갑자기 음악대학에서 예술행정 이런 걸 하신다. 뭐야 이거? 그 사람 공부는 뭐 하신 거죠? 뭘 하신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적어도 오늘 한 전공한 거는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패션 디자인과 지방자치학을 하셨는데 갑자기 원무 시스템 행정론?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민주당 쪽 인사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교수 채용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른 실무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원래 겸임 교수라는 게요, 실무 경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졸업을 어디서 했고 뭐 학교를 어디 다녔든 실무 경력이 있어서 전문적인 실무 경력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석사, 박사는 법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은 언론사에서 이제 20년 넘게 언론을 했었잖아요. 그럼 뭐다? 내 경력은 언론 경력이 대부분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정훈장교, 언론 홍보 관련 그쪽을 3년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대부분의 경력은 언론 경력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언론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갈 수도 있어요. 내 학교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겸임 교수로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했는데 보건의료학과의 겸임 교수가 되죠? 보건의료 계통에 뭔가 경력, 실무 경력이 있으면은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나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학력을 보든 뭘 보든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분 과거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은 2016년 이 정도부터 계속 그 정치 활동을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보더라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통의 겸임 교수를 할 정도의 전문적인 경력사항을 쌓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뭘로? 글쎄,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환자였다. 뭐 그런 걸로 한다면 모를까. 그 밖에 어떤 걸로는 보건의료계통의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양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지방자치학,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인 하셨어요. 자, 이거 가지고 글쎄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대목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이상하세요? 자, 2010년에 프랑스 에스모드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셨대요. 좋아요. 2010년이에요. 자, 그런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들어가셨네요. 지방자치학을 하셨네요. 그런데 뭐야? 2023년에서 2025년? 이게 뭐야?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 아니에요? 근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있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예. 이분 석사를 마친 게 아니고 현재 석사 재학 중이에요. 석사 재학 중이고 그것도 석사 1년 차예요. 석사 1년 차인데 교수래. 여러분 가능한가요? 자,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되게 뜨아했는데 처음에는 석사를 마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래서 석사를 마쳤구나. 그런데 패션 디자인하고 지방자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건의료 교수를 하지? 이상한데? 아무리 겸임 교수지만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2023년에서 2025년이래. 그럼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다는 얘기네? 이 미래소녀 아니야 이거? 이 사람도 미래소녀야? 예. 석사 1년이죠. 석사 1년 차. 석사 1년인데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겸임 교수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자, 겸임 교수는 학력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직업 경력, 예. 그래서 직업 경력이 충분히 쌓이다 보니까 워낙에 전문가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직업 경력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학력 말고. 그래서 만들어준 게 겸임 교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그렇다 쳐봐, 더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이건 너무하잖아. 그럼 경력이 뭐 있는데 보건의료 경력이 뭐가 있는데? 지방자치학도 이제 석사 들어간 친구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은 학부에서는 뭐 배웠는데? 학부에서 하다못해 행정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이쪽을 배웠으면 또 모르겠어. 패션 디자인이라고. 근데 뭐? 이게 뭔데? 이 사람 교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수 가능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뭘로 이분이 교수를 하는 거죠? 겸임 교수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그 직업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뭔데 이 사람 그래서 뭘 했는데? 자,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이 정선화라는 분 81년생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패션 학교를 졸업하셨네요. 2010년이면 몇 살? 30살. 제가 그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유학을 가서 2010년에 졸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프랑스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럼 27살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2010년에 졸업을 했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럼 뭐 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 경력은 뭐 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분이 교수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동국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의 동국대학교 간호대학이더라고. 간호대학의 보건의료정보학과의 교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뭐 다른 알리지 않은 경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교수가 된 것은 상당히 특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에스모드, 에콜 슈페리에 데 아츠 에트 테크니크 데라 모드. 아이고, 발음 어렵다. 여하튼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 전문학교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현대 패션 기술 고등 전문학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기에서 유학을 갔다. 뭐 학교를 다녔다. 뭐 좋아요. 좋아. 그런데 갑자기 딱 드는 게 있어. 컬리지도 아니고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인스티튜트도 아니고 아카데미도 아니야.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에꼴밖에 없어. 에꼴은 뭐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에꼴이 되면은 중고등학교예요. 이상한데? 근데 슈페리에라고 돼 있으니까 슈페리에, 그러니까 슈페리에가 이제 뭐 전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학교 뭐 이런 건가? 대학은 대학 맞나? 근데 워낙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명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 백대빵점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겸임교수 남발하고 계신다고요? 학맥, 인맥, 금맥 중 하나만 있으면 발급한다. 아, 참. 아이씨, 그럼 나도 겸임교수 좀 줘. 아이씨, 진짜 내가, 나 열받네. 열받아. 참. 참, 그렇죠. 예, 뭐, 여하튼. 근데 겸임교수라고 하는데, 이 학과 홈페이지는 그냥 일반 교수로 돼 있어요. 겸임 교수가 맞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만약에 그게 겸임 교수를 남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겸임 교수 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겸임 교수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튼 자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정선화 씨 다녔다는 학교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 가지가 의심스러우니까 연달아 의심스럽게 되고 연달아 의심스럽다 보니 뭐 다른 것까지 제가 살피게 됐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랑스 에스모드라는 학교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이 학교는 3년짜리 학교입니다. 3년 과정의 학교예요. 그죠? 예, 3 years program spl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짜리 과정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안내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3년만 수학을 하는 걸로 교과 과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3년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전문 학사인 거죠. 대학 졸업장이라기보다는 전문 학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문 학사라고 해도 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리고 전문 학사 중에서도 대학원에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3년짜리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추가로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니까 4학년 과정을 추가로 다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해야만이 대학원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3년짜리 학교 그 졸업장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입은 못합니다. 그의 다른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했다 쳐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또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 그 과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그 경력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국내에서 추가 다른 학교를 다닌 그런 경력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하도 뭐 다양한 대학원도 다양하게 그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학사를 마치고도 대학원에 진입을 석사 과정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1년 추가 뭐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학점 등록을 하든지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경력은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에 진입을 하자마자 교수님이 되신 거네요. 요새 겸임교수를 많이 남발합니다만, 그래도 석사는 있어야지 이 교수님을 시켜주거든요. 겸임교수도.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자기 직역에서 엄청난 경력이 있던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명장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따로 학력이 없어도 그분들을 이렇게 교수님으로 이렇게 초빙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정선화 이분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요, 석연치 않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패션 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나름 유명한 학교라고 합디다. 3년제예요. 그리고 현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1학년이에요. 석사 1년 차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되셨네요. 겸임교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는 일반 교수로 돼 있어요. 자, 도대체 이분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이분의 경력, 공개된 경력만을 보자면 프랑스에서 3년짜리 패션 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패션 전문 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 경력만으로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거의 교수님 될 시점부터 아마 대학원을 다니신 걸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석사 1차
교수가 됐다.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겸임 교수라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동국대 그것이 옛날에 신정아 파문을 하면 시급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어느 중님께서 이 애를 이렇게 꽂아 주셨나? 예? 어느 중님 짓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 불교가 이따위입니다. 정말 불교 열심히 믿고 신행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데 단지 중님들 말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서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욕 쌍욕하고 멱살 잡고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자 이렇게 권력층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교수를 안긴다. 야, 참 중지를 참 더럽게 하고 있네 진짜.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화딱지 났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불교계에서 보배로 키워나가야 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중들이 앞장서서 괴롭히면서 권력층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턱턱 떠안기는 걸 볼 때마다 저것들이 중인가? 권력을 저렇게 탐하는 자들이 과연 수행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느냐? 스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군요. 이걸 뭐 자승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상당히 존경하고 믿고 계실 거예요. 명진 스님. 그 명진 스님도 함부로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명진 스님 조카요. 불교 방송에서 그 가수 매니저한테 돈 받은 게 걸려서 잘렸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복직했어. 그래서 지금도 국장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 양반이 복직하는 과정에 명진 스님이 힘을 썼다라는 주장은 어지간히 많이 펴져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불교방송 사장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왜 그 양반 복직시키셨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일이니까 더 묻지 마라 그럽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요. 명진 스님이라고 믿지 마세요. 자기가 민주 진보 쪽 스님이다 믿지 마세요. 스님 중에 민주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좀 샜네요. 자, 여하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만약에 민주당 쪽 인사가 이런 식의 경력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금쯤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연줄을 찾아내 가지고 연줄 아닌 것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특혜 의혹이 지금 산처럼 쌓였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정선화가 민주당 쪽 인사라면 그랬다면 조중동에서는 어떤 소설을 썼을까요? 이 조정화 씨는요. 조정화란다. 정선화 씨는요. 조수진 의원하고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수진 계열이냐? 좋아. 애시당 중에 조수진 계열이라고 낙인 찍고 시작하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수진은 또 김건희 여사하고 상당히 가깝던데 그쪽하고 코드를 많이 맞추던데 거의 보니까 그쪽이 아부 떨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뭐야? 이 정선아 얘도 그러면은 김건희가 내리 꽂았나? 만약에 민주당 쪽에
사람이 이런 식이었다면요. 분명히 이런 식의 주장 나오고 남습니다. 그죠? 난리 났을 거예요. 어? 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교수를 했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